자, 첫 번째 문제죠.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적어달라라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문이라는 거는 이제 참인 경우에만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강사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A는 10이라 했을 때 10과 10은 같다. 당연히 뭐죠? 참이죠. 그죠? 그다음에 아는 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10은 10과 같지 않다. 당연히 뭐다? 거짓이겠죠. 그죠? 자, 거짓 1. 자, 10은 10보다 크다. 당연히 뭐예요? 거짓이죠. 그죠? 거짓. 그다음에 10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뭐예요? 3이죠. 그죠? 그러니까 크진 않지만 같죠. 자, B라는 변수에 10 들어가 있죠. 그럼 10과 10은 같다. 당연히 뭐예요? 3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불리언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불리언 타입. 지난번에 배웠죠? 논리형 데이터 타입. 여기에는 뭐만 들어간다? 트루 펄스만 담을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는 대입 연산자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뭐예요? 변수에 이게 뭐예요? 10과 10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즉 10과 10은 같지 않다라 했을 때 그 연산된 결과가 C라는 변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10은 10과 10은 같지 않다 했으니까 뭐예요? false죠. C라는 변수에 뭐 들어간다? false고. 그럼 얘는 뭘로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false로 취급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 false니까 당연히 뭐예요? 거짓이겠죠. 그죠? 거짓 3. 자, 그 다음에 거짓과 거짓은 같다. false와 false는 같으니까 뭐예요? 3이죠.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거짓 몇이에요? 3인가요? 거짓 3. 그 다음에 참 몇이에요? 하나, 둘, 셋, 네 개. 자, 그 다음에 반전. 낮은 연산자죠. 그러면 얘는 false죠. false의 이제 낮, 부정이죠. false가 아니다. 그럼 뭐다? 3이죠. 자, 뭐.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방금 위에서 확인했죠. 참인 거. 근데 참을 또 뒤집으니까 뭐예요? 거짓이겠죠. 거짓.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짓 4. 자, 그 다음에 D라는 변수에 true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C는 false고 D는 true니까 false와 참은 true는 같지 않다. 당연히 뭐예요? 참이니까 참 몇 적어주면 돼요? 6 적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 지난번에 설명 드리다가 이제 누락된 개념이 있어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 엔드 연산자가 있고 5월 연산자가 있잖아요. 그죠? 연산자에서 논리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엔드랑 5월이 있다 했을 때 누구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냐면 엔드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엔드. 그러니까 얘가 우선순위가 더 세요. 그러니까 논리 연산자의 우선순위에서도 엔드 연산자가 더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복합적인 계산이 있다 하면 엔드부터 계산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발할 때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쓰진 않지만 어쨌든 문제풀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엔드 연산자랑 5월 연산자랑 둘 다 있다? 그러면 얘부터 먼저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엔드 연산자가 있는데 20은 2보다 크다. 당연히 뭐예요? true죠. 그죠? 그럼 10은 3보다 크다. 당연히 뭐예요? true죠. 그 다음에 true와 false는 같지 않다. 뭐예요? 같지 않다니까 true죠. 자, 10은 10과 뭐예요? 같지 않다. 당연히 뭐예요? false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딱히 뭔가 소가로가 있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엔드 연산자랑은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 둘 다 true면 true. 한쪽이 거짓이면 거짓. 근데 true니까 true고. 여기도 마찬가지 true and true니까 true고. 근데 한쪽이 거짓 나왔네요. 그럼 뭐예요? false죠. 자, 그 다음에 5월 연산자네요. 자, 10은 10과 같지 않다. 당연히 뭐예요? false죠. 그 다음에 10은 2보다 작다. 당연히 뭐예요? false죠. 자, 그 다음에 여기 5월 연산자는 둘 다 false면 뭐다? false라 했으니까 둘 다 그럼 결국엔 뭐예요? 거짓.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거짓과 거짓. 그러면 여기 거짓 적어주면 되고요. 거짓 몇이에요? 5.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거짓 6. 이런 식으로. 자, 실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참만 나와야지 이게 거짓이 하나라도 나왔다 문제 잘못 푼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두 정수의 뭐 크기를 뭐 비교를 해라.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왼쪽이 크면 레프트, 오른쪽이 크면 라이트, 같으면 이퀄. 이렇게 출력해달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레프트라는 녀석이 라이트보다 크다. 그러면 이때 출력을 뭐 해달래요? 레프트 출력해달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작다. 그럼 이때 뭐 출력해주래요? 라이트 출력해달래요. 자, 근데 만약에 둘 다 같죠? 그죠? 레프트랑 라이트랑 같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equal, equals. 자, 이렇게 출력해달라는 거.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equal 나오죠. 왜? 둘 다 30이니까. 값을 바꾸면 20을 쓰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레프트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기다 라이트가 더 크면 당연히 뭐 나와요? 라이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바꿀 수 있는데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조건문이 몇 개? 3개죠.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죠. 어떻게? else로 묶는다. 자 근데 어차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레프트 라이트가 아니면 당연히 뭐예요? 얘인 거지. 그러니까 레프트 1번도 정답이 아니고 2번도 정답이 아니면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뭘로 빠져나오면 된다? 그렇죠. else로 빠져나오면 된다. 이게 이제 정답인 거죠. 최종 정답.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라이트 나오고 값 바꿔가면서 하면 이런 식으로 레프트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죠.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을 해달라는데 자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야 문제를 잘못 가졌죠. 보세요. 자 할인 대상 그러니까 4가지 이상의 방법을 풀래요. 4가지 이상. 자 그러면 첫 번째 방식은 어떻게 풀 거냐면 이 방식으로 풀 거예요. 자, 여기다가 자 문제를 풀기 전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뭐죠? 할인 대상인데 그러면 얘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야 된다? 아니면 둘 다 만족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할인 대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조건을 만들면 되겠죠. 자, 만약에 age가 뭐예요? 60보다 60이 아니라 19보다 이하다.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쓰는 뭐 5월 연산자를 쓸 거예요. 그러면 age가 60보다 뭐예요? 크거나 같다. 이상이라는 거죠. 이상. 그죠? 이상. 그러면 이때는 뭐다? 할인 대상이니까 여기다가 할인 대상입니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일단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 정말 이제 뭐가 나오는지. 근데 여기 값을 바꿔가면서 실행해 보라니까 15 입력하면 지금 나오죠. 할인 대상 나오죠. 그 다음에 70 입력하면 이때도 할인 대상 나올 테고. 근데 여기다 여러분들 50 입력하면 할인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19살 이하도 아니고 60살 이상도 아닌 즉 20살 이상 60살 미만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한다? 60살 아니 20살 이상. 자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5월 연산자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자 5월이잖아. 5월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인 결과를 나타낸다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강사가 아까 조건문을 작성할 때는 조건문에 조건이 있다. 뭐 복수개의 정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실행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11대. 자 할인 대상입니다.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또 어디서 71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숫자가 클 때 이렇게 두 개의 결과가 나와버린다는 거죠. 자 근데 조건문의 조건이라는 거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줬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이렇게 두 개 써버리면 양립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걸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즉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왜 지금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나이를 10이라 입력하면 일단 여기서 맨 앞에서 참이죠. 여기서 참이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true니까 할인 대상입니다가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서 걸려버리는 거죠. 여기서 60살 미만일 때. 근데 60살 미만일 때 얘는 둘 다 참이 돼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일부러 5월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둘 다 나오는 거예요. 70도 마찬가지죠. 얘가 참이기 때문에 얘가 나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걸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얘는 엔드 연산자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된다? 5월 연산자를 써야 된다. 그렇죠? 그럼 실행해 보면 어떻게 할인 대상입니다 나오죠. 20 입력하면 이때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잘 나오네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버전 1. 그냥 조건문만 이용해서 풀었을 때 방식. 자, 근데 버전 2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 뭘로 묶으면 되는 거예요? LCF로 묶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덩어리가 몇 개의 덩어리가 돼요? 두 개의 덩어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바뀌겠죠. 근데 어차피 얘는 할인 대상입니다. 이게 1번이 정답이 아니면 2번이 정답인 거잖아요. 그럼 굳이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 자, 만약에 엔드 연산자랑 5월 연산자를 없이 푼다고 하면 그냥 어떻게 풀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해당 코드를 풀었으면 되는 거예요. 풀었으면. 자, 그러면 풀어서 어떻게 쓰냐? 만약에 age가 뭐예요? 19살 이하다. 그죠? 그때는 그러면 할인 대상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할인 대상입니다.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에이지가 몇 살 이상? 60살 이상이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할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버전 3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인 결과가 뭐예요? 나온단 말이에요. 할인 대상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값을 바꿔보면서 하라니까 할인 대상입니다. 나오죠? 그렇죠?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나오는데 어디서 문제냐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20살 이상, 60살 미만이라는 걸 표현해야 되는데 and랑 or를 쓰지 말래요. 그러니까 and, or 사용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age가 몇 살 미만, 몇 살 이상? 20살 이상. 그죠?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할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할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 대상 아닙니다를 여러분들 써주면 되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60살 미만일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쓰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 그죠? 2개 이상이 나와. 할인 대상입니다. 할인 대상. 그죠? 자, 이렇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and와 5월 썼을 때, 잘못 썼을 때 결과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10을 입력하면 여기서 참이니까 얘가 출력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참이니까 얘가 출력이 되는 거고. 그죠? 70을 입력했다 하더라도 70대는 얘가 걸려버리고 여기서도 걸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개 이상. 즉 복수개의 정답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있다는 조건을 걸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얘를 어디다? 요 안쪽에다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얘가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 얘 안쪽에 코드로 내려올 텐데 얘가 만약에 거짓이다. 그러면 얘는 실행이 안 되겠죠. 얘가 만약에 참이 아니면 당연히 얘는 뭐 실행도 안 될 테고. 그죠? 그러면 실행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잘 나오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값을 바꿔가면서 살아있으니까 30 입력하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는 할인 대상인데 두 개는 뭐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나오면 문제 잘못 푼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굳이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이렇게 늘어뜨릴 필요 없이 어떻게? 버전 4. 어떻게 한다? else를 묶어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여러분들 뭐라 했어요? 1, 2번이 정답이면 굳이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체크할 필요 없다 했죠? 그죠? 3번 굳이 체크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는 굳이 이제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뭘로 빠져나오면 된다? 바로 그렇죠. else로 빠져나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and랑 or 없이도 풀 수가 있게 된다. 물론 이제 and 연산자랑 or 연산자 쓰는 게 훨씬 더 뭐예요? 깔끔하죠. 그죠? 깔끔한 건 맞아요. 더 이제 코드를 줄였을 수도 있고 코드라는 거는 참고로 짧은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무작정 짧다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고 왜냐면 짧은데도 가독성이 없으면 직관성이 떨어지면 하나만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하면 할인 대상입니다. 할인 대상입니다. 어차피 얘는 둘 다 아니면 얘기 때문에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조건문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고 이 조건문을 이용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하다?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문제도 같이 풀어본 겁니다. 됐습니다.